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들룸입니다. 네, 오늘 이막사님과 제가 이야기해볼 두 번째 주제는 21일, 4월 21일 얼마 전에 새로 당선된 두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만난 이야기예요. 이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네.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된 거는 두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인 지금 두 시장이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느낌? 완전히 아니다, 완전히 그렇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정당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참 신기한 게 1년 전인가요? 1년 전은 이 그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는 다 같은 당이었죠. 같은 당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신기하게 됐네요. 그렇죠. 약간 대통령이 임기 1년 좀 안 남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일이 보도가 되고 나서 반응들은 국민들, 특히 지금 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찍었던 사람들, 지지자들마저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네. 지금 뭐 배운 거 하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뭐 다시 한국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반면에 또 당 내부에 중진들, 뭐 대권 주자들, 당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 네. 사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당연히 국민의힘 외부에서는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지만 이 안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종인 씨가 나갔잖아요. 네. 그 이후로 뭔가 이 당 내에서 억눌러져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폭발했다기보다는 그냥 밖으로 외부로 나온 거고, 그 결과물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분색이다. 그렇죠. 국민의힘의 억눌려 분색이다. 왔던. 사실 사람들이 뭐 제 주위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다 이렇게 뭐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론은 모르죠. 근데 제가 모르는 여기 근처에 그 어르신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40대다 보니까 40대에서는 일단은 사면을 해야 되나?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뭐 오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해서 어떤 표를 받아서 이런 구도가 나온 그러니까 전혀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자기네 당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지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타이밍이 빠르다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았냐를 기준으로 보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본색이 드러냈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자리 이전에도 사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터라, 그 흐름에서 보면 사실 당황스럽다기보다는 그럼 그렇지일 텐데, 문제는 지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의 민심을 몰랐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하는 거겠죠. 네, 사람들이 그게 더 화가 난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사람들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표를 준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이뻐서 줬겠어요.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표를 던졌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그 최종 판결 났던 거, 20몇 년 받았던 거. 이제 아마 그 판결 받자마자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사실 그때도 좀 여론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한 11개월 남았나요? 내년 5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5월에 끝나는데 근데 한편으론 지금 현 대통령이 해주기에는 사면을 해주기에는 좀 차라리 다음 대통령이 해주는 게 타이밍상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뭐 핵심 파워들도 지금 민심을 모르는 바보라서 저럴 것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 네. 제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지 세력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새로 뭐 유입됐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찍었던 젊은이들 혹은 중도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결정을 하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주 굳건한 옛날에 군사 정권의 향수에 젖은 그 세력들, 단순히 향수일지 돈과 권력을 가진 전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이게 새롭진 않죠. 물론 시간적으로도 당연히 오래된 정당이니까 새롭지 않지만 민주당에도 문바라고 하는 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정책 실패 이런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새로운 목소리를 내다가 쪽 들어가는 상황도 보여지죠. 이른바 소장파 얘기하신 거예요. 소장파로 부르든 뭐 새내기 의원이라고 부르든 초선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양쪽 다 있다. 네.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두 정당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중도라든가 혹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 내 지지 세력을 내 편으로 하기 위한 다분히 다음 대선을 위한 네. 행보를 갖고 가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사면을 할까요? 안 해주죠. 안 해줄 거라는 네.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 부담감이 너무 클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전 대통령을 밀어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화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화합 얘기하면서 전두환 안 하고 노태우를 풀어줬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다 용서를 하겠다. 사실 그때도 약간 좀 그랬어요. 네. 네. 사실 뭐 화합, 통합 이런 거는 명분이죠. 허울이고 네.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법원에 가서 형사처벌을 받고 갇혀있는 이 상황을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과거서 정치 경력에서 본인의 정치 경력에서 오점들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울산시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네. 조국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마음 편하게 통합, 화합을 얘기할 수도 있다. 반대편 당에서도 원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그 카드를 씀으로 해서 약간의 야권 흔들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저쪽에서 해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건 자기 뒷길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전임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지만 계속 사면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전통이라면 전통이고 화합이라면 화합인데 그거를 이어가는 명분과 함께 자신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두 정당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소수의 지지자들 이들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이 목표가 아닌 거죠. 약간 무조건적인 승리, 상대방은 적이고 승리가 목표인 거죠. 정치의 목표가 승리인가요? 정권 창출이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죠. 그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치를 하느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인데 지금 우리의 정치는 잘못된 메시지를 긴 시간 국민들한테 발산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이기면 정치 잘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이기면 뭘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 무언가라고 해서 질문을 던질 때 마치 선거날에 두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덜 나쁜가 차악을 뽑는 객관식 이지선다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바뀌어야 맞는 해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저 두 정당의 행태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원천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는 미연에 막아야 되겠죠. 그게 정치죠. 선거 하루 투표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이 모든 날에 선거라는 결정을 준비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그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를 경영할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질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저런 정당들에게 표를 찍거나 혹은 민주당의 초선이건 국민의힘의 젊은 사람들이건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치를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이순신 프로젝트고요. 지난 선거 결과 동영상에 이어서 지금 이 사건까지 상황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답이 없는 두 정당. 하지만 대안이 없는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두 시장들과 대통령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슈가 됐던 전임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